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장 강력한 테마사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밤, 테마사 하루요시의 집에 괴물들이 공격해왔다. 그날 밤 괴물들을 물리친 후 그는 가장 좋아하는 제자에게 공격당했다. 제자는 그를 이겼지만 배신 후에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알고 보니 황실에서 그녀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그 이유는 그의 강력한 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나친 힘에 대한 욕망이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환생하여 다른 세계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이전 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 그는 세이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블레이즈 람프루즈 백작의 세 자녀 중 막내였다. 그와 저택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른 여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그들은 그가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하나의 수정도 빛나지 않아 그는 마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그의 형 중 한 명인 글라이가 그를 비웃었다. 이 세계에서는 마법을 가진 인간과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람프루즈 가문은 마법사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마법의 힘이 없었지만 위대한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자신의 시키가미를 사용하며 연습했다. 종이가 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잎사귀로 부적을 만들었다. 그가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진짜 형처럼 대할 수 없는 글라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글라이가 갑자기 까마귀에게 공격받아 구출되었다. 그들의 장남인 루프트가 까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그곳에 나타났고 그 까마귀는 세이카의 시키감이었다.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은 간단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그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의 하녀인 이파가 저택 밖에서 발견한 그의 재킷을 건네주었다. 세이카는 즉시 그 일을 저지른 글라이를 떠올렸다. 글라이는 지나가며 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형과 함께 도착하고 글라이를 훈련에 데려갔다. 세이카는 함께 가고 싶다고 간청했고 아버지는 그를 허락했다. 루프트와 글라이가 마법을 보여준 후 글라이는 세이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시도하게 했다. 세이카는 이에 동의했고 마법의 힘은 없었지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오니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고 이는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놀라게 했으며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에게 마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이며 집에서 개인 튜터를 고용했기 때문에 먼저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전 생의 한 인연인 유키를 불러냈다. 다른 인격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누군가 유키를 볼까 걱정하여 그녀를 다시 숨기려고 했지만 유키는 코기츠네로 변신해 세이카의 머리카락 속에 숨었다. 다음날 이파는 세이카에게 그녀가 본 다친 아기 카본크를 치료해줄 수 있는지 간절히 부탁했다. 세이카의 부적을 사용해 그는 성공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했다. 갑자기 세이카는 이파에게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순간 이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세이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정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하라고 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녀는 정령을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세이카의 자켓을 밖에서 본 이유이기도 했다. 사실 세이카는 정령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바로 그녀를 찾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히타다마 영혼을 풀어주었고 이파에게 그녀의 바람 정령으로 그것을 파괴해보라고 요청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파는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 이후로 세이카는 매일 그녀를 훈련시켰다. 세이카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왔지만 저택에서는 그의 생일을 다시는 축하하지 않았다. 항상 잔치와 선물이 있던 형들과는 달리 그들의 아버지는 그곳에조차 없었다. 식사 후 그의 형들은 그에게 칼을 잡는 연습을 하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그가 나이가 들면 분명 기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법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녀가 달려와 접근하는 괴물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 괴물, 노인 도마뱀은 그들의 저택에 도착하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글라이는 두려움에 즉시 숨으러 달려갔다. 반면 세이카는 신속하게 나가서 이 괴물과 싸우러 갔다. 대저택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자 세이카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세이카의 독이 든 오니 불꽃을 사용해 괴물이 즉시 죽었다. 세이카가 한 일에 모두가 놀랐고
막 도착한 그의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다. 세이카의 덕분에 저택에서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상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세이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로도니아 마법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이에 동의했지만 백작이라는 신분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이카는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위해 아카데미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에게 가능하다면 이파도 아카데미에 데려가겠다고 요청했다. 이파의 정령을 다루는 능력 덕분에 세이카는 그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파에게 마법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이파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다. 이파의 능력을 보여준 후 그의 아버지는 이에 동의했지만 글리는 자신이 마법 아카데미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두 형제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문이 전통 때문에 아버지는 글리가 기사로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글리는 화가 나서 세이카에게 결투를 제안했고 승자가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요구했다. 세이카는 이에 동의했고 그들의 아버지는 결투가 다음날 정오에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세이카가 방에 있을 때 그의 형 레프트가 찾아와 생일 선물을 주었다. 레프트는 또한 결투에서 글리를 다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기를 요청했다. 루프트가 떠나고 세이카가 그의 선물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창문이 갑자기 공격당했다. 그것은 바로 글라이였다. 그는 참을성이 없어서 즉시 결투를 시작하고 싶어 했다. 세이카는 그가 결투를 원하자 수락했다. 글라이는 패배한 사람이 다음날 열릴 결투에 굴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시작했고 글라이는 즉시 공격했지만 세이카가 다치지 않은 것에 놀랐다. 그러자 그는 바람창을 사용했고 세이카는 장벽을 해제했다. 글라이는 바람창, 파이어볼, 플라멘나우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그것들은 세이카의 장벽에 통하지 않았다. 그 후 세이카는 부적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글라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세이카가 부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글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너무 많은 고통 때문에 글리는 포기하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알고 보니 세이카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며칠 전 그는 바운드라는 이름의 하인을 소환해 노인 도룡뇽을 찾아 그 소굴에서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괴물이 그들의 저택에 도착한 이유였다. 봄이 오자 세이카와 이파는 로도니아로 떠났다. 세이카가 로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는 한 여인이 세이카를 저택으로 데려온 날을 기억했다. 그 여인은 세이카가 그의 형 길버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길버트가 악마 영역으로 사라진 후 블레이즈는 세이가 악마 어머니를 둔 형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카의 공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세카가 기사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 악마왕이 될 가능성도 높았다. 세카와 이파가 입학시험을 위해 아카데미에 갔을 때 그는 그들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곳에 카렌이라는 선생님이 그들을 데려가 소유한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 구슬을 보게 했다. 이파는 바람과 불의 원소를 가졌지만 세카가 시도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는 마법력이 없다고만 말했다. 갑자기 평범한 계층 출신의 아뮤라는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가 수정 구슬을 잡자 그것은 밝게 빛나며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아무가 떠나자 세이카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 생에서 자신을 이긴 제자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기시험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실기시험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하나씩 자신의 마법을 보여주었고 이파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파는 먼저 플라멘아우트를 사용하여 불의 원소를 보여주었다. 그 힘은 너무 강해서 교사 코데를 포함한 모두가 놀랐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력한 바람의 창을 사용하여 바람의 원소를 시도했고 심지어 세이카도 그에 놀랐다. 그는 이파가 이전보다 강해진 것이 기뻤다. 세이카가 다음으로 호출되었고 그는 오니 불꽃을 사용했다. 그 후 그는 지구 원소를 위해 황철광을 만들었다. 물 원소를 위해 그는 얼음 고드름을 만들었고 선생님이 이미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다. 오후에 코델이 세이카와 이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카렌이 다가왔다. 코델은 2명이 새로운 학생들이 보여준 것에 놀라워하는 그를 볼 수 있었고 아무의 마법에 더욱 놀랐다. 카렌은 아무가 예언에 따라 영웅일 수 있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입학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세이카는 3위, 이파는 2위, 아무는 1위를 차지했다. 저녁에 입학식이 열렸다.
장소로 가는 길에 세이카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이파는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둠의 정령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가갔고 먼 곳에서 마법진을 보았다. 세이카는 입회식 동안 그곳을 지켜보도록 자신의 시키가미를 남겼다. 아무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동안 그는 마법진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뭔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들이 소위 말하는 하급 악마들을 보았다. 세이카는 그들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악마가 학생을 공격하려 할 때 세이카는 그녀를 도우려고 준비했지만 아무가 먼저 나섰다. 아무가 악마와 싸우는 동안 그는 악마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학교 주위를 둘러보며 마법진의 또 다른 악마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이파에게 뭔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즉시 악마가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했다. 이 악마는 제자들을 풀어주었지만 세이카는 즉시 2명을 죽이고 나머지 1명은 붙잡았다. 이 악마는 자신을 갈리우스라고 소개하며 불과 땅의 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카는 갈리우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이 악마에게 통하지 않았다. 갈리우스가 공격했을 때 그는 세이카의 손 하나를 자를 수 있었다. 그 순간 갈리우스는 그에게 아카데미에서의 목표가 영웅을 잡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 악마는 세이카에게 영웅을 설명했고 그때 그가 아무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싸움은 계속되었고 갈리우스가 다시 공격하여 세이카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었다. 갈리우스가 떠나려 할 때 세이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세이카와 그의 몸이 완전히 온전한 것을 보고 놀랐다. 갈리우스가 다시 공격했지만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악마를 향해 많은 물을 방출했다. 갈리우스는 텔레포트 기술을 사용하여 세이카를 위에서 공격했다. 세이카는 그의 반격으로 번개 짐승을 방출했다. 하지만 갈리우스는 이를 견뎌내고 세이카를 뒤에서 공격했다. 놀랍게도 세이카는 괜찮았다. 갈리우스는 모든 부적이 사라지면 세이카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세이카가 많은 부적을 준비했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때 세이카는 미즈치라는 이름의 용을 풀기로 결심했다. 용은 빠르게 갈리우스를 공격하고 그를 끌고 가서 먹어버렸다. 세이카는 용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용은 다시 봉인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부적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용을 데려오고 문을 봉인했다. 그가 학교 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는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세이카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전생에서 배운 것이었으므로 그는 자신 대신 가장 강한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의 하인이 된다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들고 그녀를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그가 이파와 함께 학교로 가는 길에 그들은 항아리에서 나오는 초록색 액체에 거의 담가질 뻔했다. 그들의 선생님인 코델 씨는 사과하며 그것이 괴물의 피와 약초, 광물이 섞인 것이라고 말했다. 카레는 아무와 이파, 두 학생을 새로운 학생 명단을 숲의 로돈니아에 있는 신전에 바치도록 지정했다. 하지만 세이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이파에게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상위 3명의 학생 중 1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식이 열리는 날, 그들은 사원으로 가는 길에 잘린 나무 위에 마법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활성화되었고 그들은 던전에 떨어졌습니다. 몬스터들이 나타났고 아무가 재빠르게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공격하려는 또 다른 몬스터가 있었고 다행히 세이카가 신속하게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출구를 찾기 위해 계속 걸었습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시키가미가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벽에 부적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접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는 즉시 여기 있는 다른 이들을 죽였지만 그중 1명에게 심하게 맞았다. 세이카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며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다른 괴물들을 공격했다. 아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세이카는 거대한 지네를 풀어 괴물들을 재빨리 죽였다. 잠시 후 아무가 깨어났고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괴물들 뿐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두통이 왔고 세이카는 그 고통을 멈추게 할 장벽을 만들었다. 아무는 그가 아카데미에 오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이카가 더 이상 장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요청하고 자신의 시키가미에 묶어 그녀의 대체로 삼았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무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많은 멤버들과 함께 원정에 참가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동료의 절반이 죽었다. 그들은 길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가면서 길에서 괴물과 싸웠다.
마침내 보스가 있는 방에 도착했다.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했고 들어가자마자 괴물이 즉시 깨어났다. 세이카가 먼저 공격했지만 괴물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에게 반격했다. 아무가 바람창을 사용한 후 세이카는 폭발하는 못으로 괴물을 공격했다. 세이카는 아무에게 적의 머리를 불꽃으로 조준하라고 말했고 열이 찌르는 무기가 폭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아무는 그것을 무찌르는 공격을 이어갔다. 멀리서 그들은 괴물의 손에 박힌 미스릴 검을 보았다. 세이카는 그것을 뽑아 아무에게 주었다. 또한 반지가 떨어졌고 세이카는 그 안에서 어떤 힘을 느껴서 그것을 챙겼다. 그들은 던전을 무사히 빠져나왔고 선생님들은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들은 신전 아래에 던전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마법진이 사라져서 누가 만든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세이카는 코델이 살고 있는 방으로 갔다. 세이카는 이것이 아무의 두통과 지난밤 악마의 공격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코델은 자신이 악마의 스파이이며 그의 임무가 영웅을 죽이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세이카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델은 그도 죽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세이카가 아무가 더 이상 코델이 만든 저주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놀랐다. 세이카는 자신이 포획한 악마를 해방시키고 저주를 그의 몸으로 옮겼다. 코델은 세이카가 저주를 창조자에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코델은 자신의 몸에서 이를 느끼고 즉시 그를 죽였다. 세이카의 시키가미 덕분에 그는 코델이 저주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이카는 반지를 이파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원소들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세이카는 이 반지가 평범하지 않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그들이 학원의 2학년 때 식사를 하던 중 부교장이 나타나 세이카와 이파에게 다음 저녁에 교장실로 오라는 통보를 했다. 그들이 교장실에 들어갔을 때 교장을 만나고 그녀가 반인반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장은 그들에게 수도에서 열릴 예정인 토너먼트에 대해 발표했다. 메이블이라는 이름의 1학년 여학생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교장은 그녀도 참가자로서 그들 중 한 명과 함께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무는 자신이 그 대회에 대표로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이카는 교장이 대회에서 학원을 대표할 사람을 누구로 보낼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밖에서 걷고 있을 때 메이벨을 만났다. 아무와 메이벨은 뜨거운 언쟁을 벌였고 결국 아무가 메이벨에게 결투를 도전했다. 아무는 즉시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메이벨이 그것을 막았고 그녀도 공격을 하여 아무의 검을 부러뜨렸다. 아무는 메이벨이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대회에 가는 날 아무는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도를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세이카는 그녀가 사실 메이벨의 싸움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수도에 도착했을 때 대진표를 보고 세이카는 준결승에서 메이벨과 싸울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대회 날이 왔고 세이카는 첫 번째 싸움의 참가자 중 하나였으며 그의 상대는 데니스였다. 싸움이 시작되자 데니스는 즉시 공격하려고 달려갔지만 세이카의 부적만 때렸다. 세이카가 빠르게 그의 뒤로 돌아가자 데니스는 놀랐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세이카는 그를 물리쳤다. 다음 싸움은 세이지 포드의 제자 벨룸과 로그락 상인 조합의 일원 카일 간의 대결이었다. 싸움이 시작되자 벨룸은 상대를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카일을 바라보았을 때 벨룸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두려움에 휩싸였다. 카일이 벨룸에게 다가가자 세이카는 벨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카일이 벨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검으로 공격하여 벨룸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 세이카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인형사 라바네르와 싸웠다. 세이카의 낮 여우 공격을 사용하여 라바네르의 골렘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라바네르는 싸움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두 번째 전투에서 메이벨은 지구 마법사 하울로우와 싸우게 된다. 하울로우는 바위 폭발로 메이벨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지만 그녀는 모두 검으로 부수었다. 메이벨이 검을 뽑자 하울로우는 방패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그녀에 의해 파괴되었다. 세이카는 두 사람의 싸움을 관찰하면서 메이벨이 중력 마법을 사용해 검을 돌보다 무겁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메이벨은 검으로 하울로우의 무기를 잘라내어 그를 항복하게 만들었다. 세이카는 심판이 마벨을 빨간 머리 영웅이라고 부른 것을 듣고 놀랐다. 그는 아무에게서 살아남을 두 번째 영웅의 이름이 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한 악마 스파이가 정보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세이카의 애완동물이 그가 사용한 비둘기를 잡았다. 그때 세이카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다. 스파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언급당했지만
떠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세이카를 지나쳐 나간 스파이는 다시 돌아와 공격하려 했지만 세이카는 그의 부적을 사용해 그를 붙잡기 위해 무언가를 소환했다. 세이카는 스파이에게 그가 정보원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세이카는 그가 보내기로 되어 있던 정보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스파이는 그 세부 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사토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간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토리는 간첩의 마음을 읽어 세이카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세이카는 그들의 직접적인 리더와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영웅, 즉 메이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이카가 질문을 다 마치자 그는 사토리에게 간첩을 먹게 했다. 먹은 후 사토리는 갑자기 세이카의 마음을 읽었다. 세이카는 이를 싫어하며 사토리에게 말을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로 인해 사토리는 두려움에 떨었고 세이카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자 즉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간첩의 비둘기를 잡은 애완동물을 호출하여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이전에 받은 정보로부터 그는 학교가 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메이블이 토너먼트에서 이기게 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했다. 이것은 진정한 영웅인 나무를 악마들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학교가 분명히 아무가 영웅이라는 사실이 코르델에게 알려지기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론에 도달했다. 코르델과 갈리우스의 죽음으로 인해 악마들은 아무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카일은 두 번째 경기를 빠르게 마쳤다. 젊은 기사 레이나스도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원소로 힘을 발휘했다. 이것이 그의 상대가 세 번째 경기에서 싸움에서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세이카의 차례에서는 그는 세 번째 싸움에서 강령술사와 맞붙었고 그는 빠르게 그를 물리쳤다. 메이블도 세 번째 경기를 이겨서 그녀와 세이카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 메이블은 세이카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들이 다투고 있는 동안 카일의 상대가 세 번째 경기를 포기했다는 발표를 들었다. 레이나스의 상대도 항복하여 그들의 경기가 준결승으로 진행되었다. 메이블이 떠난 후 세이카는 이파에게 가서 카일과 레이나스의 경기를 관전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레이나스는 즉시 몸을 빛 마범으로 감싸 카일이 악의 눈으로 공격하더라도 효과가 없게 했다. 하지만 카일은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레이나스에게 다가갔다. 이 때문에 레이나스는 그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지만 그 공격은 카일에게 통하지 않았다. 세이카는 카일도 메이블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마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싸움이 계속되자 레이나스는 골렘을 풀어야 했지만 카일은 그것들을 재빨리 파괴했다. 레이나스는 움직일 수 없었고 카일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심판들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다. 그들은 카일을 승자로 선언하고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밤, 세이카와 유키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세이카는 자신이 있는 곳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메이블을 외부에서 보았다. 그는 즉시 유키를 침대에서 구출했고 그들은 메이블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메이블은 그들이 창문을 통해 집을 나설 때까지 다시 그를 공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취한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메이블은 그 남자를 겨냥했고 세이카가 돌아섰을 때 메이블은 갑자기 사라졌다. 세이카는 메이벨을 찾아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광장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세이카는 메이벨이 그를 죽일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메이벨은 그가 다치기만 하면 좋겠다고 인정했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세이카는 그녀가 영웅인 척하려는 계획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메이벨은 세이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토너먼트에 참가한 데는 큰 이유가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메이벨의 이유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래서 메이벨은 세이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카일은 악마들이 영웅이 죽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 그녀를 죽여야 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모두 루그릭 상인협회의 일원이었으며 카일이 용병으로서 완벽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카일의 두뇌의 수술이 진행되어 그의 두려움, 분노, 위심이 사라지고 오직 명령만 따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카일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3명의 동료를 죽여야 했다. 그녀는 카일에게 죽임을 당할 세 번째 사람이 될 예정이었지만 협회는 그녀로부터 돈을 벌었고 토너먼트를 이용해 카일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메이블은 더 이상 영웅이나 아카데미, 협회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결승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카일에게 살해당한 형을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가 카일이 그녀의 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카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메이벨은 그것이 카일의 요청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수술을 수행하기 전에 그녀는 그가 정신을 잃으면 죽이라고 들었다. 그녀는 이 일을 형을 위해 완수하고 싶었기에 결승에 올라야 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메이벨이 반대하더라도 결승에서 카이를 이기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세이카와 메이벨의 경기가 열렸다. 싸움이 시작되자 메이벨은 공격적으로 나왔다. 세이카는 메이벨의 무기를 1000배 무겁게 만들어서 그녀가 들 수 없게 했다. 그는 또한 수은으로 만든 덩굴을 사용하여 메이벨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심판은 세이카의 승리를 발표했으며 그는 결승에서 카일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결승을 위한 전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세이카와 카일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세이카는 안바노야스를 사용하여 그들을 빨간 연기로 둘러싸고 관중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카일이 그에게 다가오자 세이카는 수은 속박 덩굴을 사용하려 했지만 카일은 그것을 잘라내고 공격했으며 세이카는 장막으로 이를 차단했습니다. 이 순간 세이카는 그의 소환수 중 하나인 오시오니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일이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오시오니에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시오니가 공격을 할 때 카일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시오니의 큰 힘 때문에 그 공격은 카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세이카는 카일을 되살릴 계획이었지만 그의 몸에 갑자기 활성화된 저주가 있었고 그래서 즉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벽을 만들었다. 저주가 다시 나타났고 카일은 세이카에게 메이블에게 머리핀을 부순 것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카일이 죽었을 때 세이카는 그를 되살리려고 했겠지만 유키가 누군가 그의 힘을 볼 수 있으니 막았다. 그녀는 그의 전생에서 발생했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세이카는 점차 진정하고 그가 하려던 일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세이카는 카일의 시신을 가져가 대회 심판과 관계자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메이블과 함께 카일의 시신을 묻었고 메이블이 진짜 이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카일이 언급한 것이었다. 그는 메이블을 울리게 만든 카일의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에미우는 메이블에게 다시 싸움을 도전했다. 이번에 에미우가 이기고 이것이 그들의 우정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아카데미에 돌아왔을 때 세이카는 즉시 교장과 이야기했다. 그는 교장에게 메이블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장은 그들이 에미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메이블을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를 단순히 이용하는 대신 협회는 카일이 메이블을 죽이려고 하므로 아카데미에 메이블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런 다음 교장은 세이카가 대회에서 이겨서 메이블을 아카데미로 돌려주기를 희망했다. 세이카와 교장 선생님의 대화 후 그는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갔다. 메이블이 본래의 머리색으로 돌아오자 세이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이에 세이카는 아버지가 다른 일로 바빠서 대신 아스테리아 왕국으로 드래곤을 조사하러 간다고 알렸다. 에미유와 메이블은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세이카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이파만 그의 여행에 동행할 수 있었다. 갑자기 아스테리아의 왕자 세실리오가 반인반수인 리사와 함께 세이카에게 직접 이야기하러 왔다. 왕자는 이파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하여 아내 중 한 명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리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리었다. 그들은 방에서 대화를 계속하며 드래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왕자는 아스테리아에서 드래곤의 역할과 그들이 도와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갑자기 드래곤의 행동이 바뀌어 소와 농작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이카는 궁금해하며 드래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스테리아에 머물렀는지 물었다. 그러자 체실리오가 전설에 따르면 드래곤은 아스테리아의 전 여왕이 직접 부화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왕자는 세이카에게 드래곤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의 이유와 그 기원의 진실을 조사해주기를 원했다. 휴가 시작 이틀 후 그들은 아스테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왕자는 그들을 맞이했지만 잠시 후 드래곤이 하늘에 나타났다. 드래곤이 지면 가까이 다가오자 누군가가 용암 호랑이를 풀어 드래곤과 싸우려고 했다. 드래곤에 도달할 수 없자 그것은 이파를 보고 그녀에게 돌진했다. 다행히 세이카가 이를 막았지만 그것은 그의 부적에서 벗어났다. 호랑이는 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소환한 사람이 막았다. 그 사람은 왕자가 드래곤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용병대장 제크트였다. 하지만 세이카는 왕자에게 드래곤을 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드래곤이 근처 왕국이나 마을을 공격할까 걱정했다. 제크트는 세이카의 제안에 짜증을 내며 둘은 언쟁을 벌였고 왕자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세이카는 호랑이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은 이파를 꾸짖었다. 세이카는 이파가 자신의 이전 생에서 드래곤에게 바로 눈앞에서 먹힌 학생 중 한 명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드래곤에 대한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그들이 읽은 바에 따르면 이 드래곤은 앙컷 드래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새끼를 가졌다. 그러나 50년 후 앙컷 드래곤은 죽었다. 세이카는 드래곤이 사는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지만 싸울 생각은 없었다. 산에 오르기 전에 그는 먼저 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가 떠났을 때 리자가 이파에게 다가와 주변을 관찰하며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 순간 리자는 이파가 정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혈관에 엘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라이자는 이파에게 아스테리아에 남아있길 제안했는데 이파가 세이카의 몸에서 괴물 같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파에게 원소들이 그를 악마의 미아즈마처럼 피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파는 세이카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와 어릴 때부터 저택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비록 그들이 세이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세이카는 거대한 지네를 이용해 빠르게 용의 보금자리로 이동했다. 용이 그를 보자마자 공격했지만 세이카는 용을 포획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용의 알에 접근했고 세이카는 이 용이 암용이 죽은 후 성별을 바꿔 알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생물들이 자신의 종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알려졌다. 세이카는 드래곤이 뭔가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드래곤은 자신의 알을 언급하며 그 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이제 그는 드래곤이 겪고 있는 일과 왜 갑자기 변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리자는 이파와 함께 왕국 내부를 둘러보며 아스테리아가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발코니로 돌아왔을 때 세실리오는 왕국의 다른 관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파를 사려고 했지만 이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자는 병사들에게 이파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파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 탈출하려고 할 때 라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파의 피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드래곤이 와서 라이자의 장벽을 부쉈다. 세이카가 그 드래곤을 타고 있었고 그는 드래곤의 알을 위해 불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이파를 데려갔고 라이자와 왕자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드래곤의 둥지에 도착했을 때 제크트의 용암 호랑이가 그들을 공격하려 했으나 다행히 세이카가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제크트와 그의 제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실 드래곤의 알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약에서 왕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제크트는 다시 그의 호랑이에게 세이카와 이파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파의 마범으로 반격당했다. 호랑이는 다시 제크트의 제자들과 함께 공격했지만 이때 세이카는 백색의 불꽃을 사용하여 호랑이를 빠르게 무찔렀다. 드래곤도 전투에 합류했고 제크트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려 달아났지만 세이카는 그의 덩굴로 그들을 붙잡았다. 이파는 제크트의 주문서에 불을 질러 그가 더 이상 마법을 시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이카는 제크트를 왕자에게 데려갔고 그는 드래곤의 현재 상황과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에 대해 알렸다. 하지만 세이카의 말을 듣고도 왕자는 여전히 드래곤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가 무언가를 했다고 알게 되어 왕위 계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이카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왕자는 그를 체포하고 이파를 빼내려 했다. 이 순간 세이카는 더 이상 세실리오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며 그가 이파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이자가 대화에 참여했을 때 그녀는 이파에게 진심이 어떤지 물었다. 이파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왕자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이 아카데미로 돌아가기 전에 라이자는 먼저 이파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라이자는 이파에게 다른 정령들을 주었다. 로도니아에서는 조르멘이 이끄는 그룹이 영웅을 찾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다. 어느 날 세이카는 아무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싶어 했다. 그는 메이벨도 초대했는데 그의 아버지도 크레인 남작의 딸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루프트와 이파의 아버지인 에디스가 그들을 만났다. 이미 성기사 중 한 명이었던 글리는 세이카와 결투를 하고 싶어 했다. 아무는 이파에게 그가 세이카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글리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세이카에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의 도전에 응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세이카가 자신과 결투를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글리는 지팡이를 사용하려 했고 아무는 놀라서 그에게 패배했다. 이로 인해 세이카는 글리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글리가 그 여자가 한 말을 듣고 나서 세이카와 결투하고자 하는 욕망을 잃었다. 그때 글리는 공주 피오나를 소개했는데 그녀는 성스러운 공주로 알려져 있었다.
피오나는 어머니가 여사제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공주라고 불렸다. 그들이 집에 들어간 후 피오나는 자신이 저택에 온 이유를 말했다. 그 이유는 아무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세이카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오나가 며칠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와 다른 이들을 저택과 도시를 둘러보게 했다. 세이카는 글리의 행동이 많이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 피오나는 세이카의 손을 잡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다. 갑자기 나무 통나무를 운반하던 밧줄이 끊어져 그들에게 거의 닿을 뻔했다. 피오나는 세이카가 둘 다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세이카는 피오나의 머리용 넥타이를 사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줄였다. 오후에 글라이가 훈련 중일 때 세이카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피오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글라이는 세이카에게 피오나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알렸다. 글라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단순한 무녀가 아니라 오라클 무녀라고 덧붙였다. 피오나가 태어났을 때와 그녀가 성장하면서 그녀는 영웅과 악마왕의 예언에 대해 언급했다. 피오나가 아뮤를 보고 싶어 하는 바람에 아뮤가 그녀가 말한 영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리도 세이카에게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음 날 피오나는 세이카에게 체스 대결을 도전했다. 세이카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에 피오나는 그들이 내기를 하길 원했고 패자는 승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피오나는 자신이 그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세이카는 그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글리가 한 말을 언급했다. 그는 글리가 결투를 포기한 이유를 즉시 깨달았다. 피오나가 이미 글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무들이 그들에게 떨어질 정확한 순간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피오나는 그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숲속에서는 어떤 도둑들이 조르의 무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조르는 자신의 동료들이 똑같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오나가 궁전으로 돌아오는 날이 도래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도둑들에게 매복당했다. 빈 마차가 폭파되었고 세이카는 즉시 나와서 그들과 맞섰다. 도둑들이 강한 구성원이 없어서 세이카는 그들과 장난치듯 싸웠다. 글리도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도둑들을 공격했다. 피오나는 밖에 나와 세이카에게 모든 산적들을 체포해달라고 요원했다. 그들을 잡은 후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궁전에 도착했다. 피오나가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이카의 편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조르 일행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는 그들이 맞닥뜨릴 치열한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다. 영웅을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며칠간의 여행 후 그들은 로돈니아에 도착했다. 세이카와 일행이 로돈니아로 돌아갔을 때 교장이 그를 호출했다. 그녀는 그가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대표가 되어 주기를 원했다. 조르의 그룹이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학생을 중앙 건물에 모으려고 했고 이를 위해 나뉘어야 했다. 그들은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게인즈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즉시 붉은 안개를 알아차렸다. 그는 두 학생이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공격했다. 라니와 피레슬라리아가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함께 있었고 그들도 안개를 알아챘다. 그들이 앞에서 학생이 뛰어오는 것을 보자 라니는 그의 페밀라이어스를 소환하여 학생을 공격하게 했다. 반응이 없자 그는 그의 페밀라이어스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 무다레프가 메이벨과 마주쳤고 둘은 싸움을 벌였다. 무다레프의 공격 후 메이벨은 갑자기 부적이 되었다. 조르는 광장으로 갔고 잠시 후 다른 이들도 그곳에 도착했다. 모두 부적을 들고 있었기에 조르는 후퇴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세이카가 갑자기 나타났다. 무다레프는 세이카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와 싸우고 싶어 했다. 세이카가 갑자기 그를 공격했고 그는 즉시 죽었다. 피레슬라리아가 세이카에게 돌로 만들기 위해 돌진했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세이카가 흰 뱀을 소환했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피레슬라리아의 마음이 갑자기 아프고 세 번째 눈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녀는 쓰러졌다. 라니는 흰 뱀을 길들이려 했지만 그 뱀은 그를 잡아먹었다. 조르는 동료들이 세이카에게 죽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게인스가 도망쳐 동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이카의 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게인스에게 이것이 마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공격을 발사했지만 세이카의 공격력에는 통하지 않았다. 게인스는 순간 이동할 수 있었지만 잠시 후 세이카가 부적을 사용해 그를 죽였다. 신입생 환영식의 밤이 찾아왔다.
세이카가 연설을 하려 할 때 갑자기 제국 군인들이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를 찾아서 한날 아카데미에 방문했던 악마 사절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세이카는 아무의 체포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그는 제국이 영웅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다고 직감했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제국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며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카에게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아무를 아카데미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탁했다. 세이카가 교장실에서 나온 후 그는 이파와 메이블에게 교장 선생님이 아무의 상황을 처리할 것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밤에 세이카는 아뮤를 구하기 위해 드래곤을 궁전으로 보냈다. 유키는 그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유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또한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전으로 향했고 궁전에 가까워지자 세이카는 많은 부적을 풀어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시키가미에게 아뮤의 위치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가 그녀를 찾자 그는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걷기 시작했다. 그는 밖의 경비들과 싸웠다. 그는 낫 족제비를 사용해 빠르게 그들을 물리쳤다. 이 때문에 그는 즉시 아무의 위치에 도달해 그녀를 감옥에서 빼냈다. 글리와 피오나가 그곳에 도착했고 세이카는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오나는 아무를 포획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악마들처럼 그들도 영웅으로 예언된 아무를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영웅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이것이 악마들이 원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영웅을 찾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암살자를 보냈다. 또한 아무는 세이카가 항상 그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웅이 가졌던 힘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무는 전투에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했다. 하지만 피오나가 어떤 이유를 대든 세이카는 여전히 아무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피오나는 세이카에게 궁전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며 아무가 아카데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즉시 그와 이야기하려는 계획을 이해했으며 그녀는 그에게 간청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중 하나는 피오나가 체스를 할 때 패자에게 요청하는 일이었다. 세이카가 여전히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오나는 아무를 세이카와 함께 보내야 했다. 그들은 떠날 수 있도록 마차도 준비했다. 피오나는 그들이 랑나시로 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그에 대해 시장과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마차에 돈과 음식이 가득하며 아무의 검도 그 안에 있다고 추가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세이카는 체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가로 죽은 병사들을 부활시켰다. 그들이 떠난 후 악마가 피오나에게 다가와 세이카가 누구인지 물었다. 피오나는 그가 현재 세대의 악마왕이라고 답했다. 악마는 왜 이 왕이 영웅을 보호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가 세이카와 가까우며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피오나는 세이카와 아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해 이파에게 편지를 보냈다. 두 사람이 아르카나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과 광장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메이블과 이파가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면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